지역은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였죠.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혼과 자녀는 당연한 것, 그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지역은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매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선자리. 지역은 지쳐가고 있었죠. 한편 은호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은 남자. 그는 은호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제안했죠. 최신형 온풍기였습니다. 가격은 단돈 3만 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은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솜씨는 능숙했죠. 결국 은호는 돈을 건넸습니다. 3만 원. 그리고 남자는 사라졌어요. 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역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사기꾼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사기꾼은 당황했습니다. 지역은 그를 붙잡았죠. 냉정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사기꾼은 발뺌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호의 권리를 되찾아 주었어요. 최신형 온풍기, 그리고 3만 원까지.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읽었죠.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 순수하지만 위험한 특성이었습니다. 지역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은호는 지역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무언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은호가 왜 온풍기를 사려 했을까? 3만 원이라는 작은 돈에 속아 넘어갔을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역은 우연히 은호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습니다. 은호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역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은호는 어려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온풍기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지역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은호의 따뜻한 마음.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감동이었어요. 지역은 결심했습니다. 은호를 도와주기로요. 그는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리모델링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역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를 돕는 것뿐이라고요.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지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카페 매출을 확인하러 들렀어요. 그가 투자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은호가 주도하는 회의였습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역은 우연히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은호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70대 할아버지, 중학생 손녀, 초등학생 남동생, 그리고 45살 삼촌. 이들은 방 하나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 가족에게 방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는 계획, 욕실 타일 교체, 창틀 페인트 작업, 싱크대 필름 시공,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역은 감탄했어요. 은호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죠. 자재 구입을 돕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역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역과 은호는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지역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자신이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고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죠. 지역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날 이후 지역은 은호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봉사활동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자재를 고르고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을 계산했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성실함에 감동했어요. 은호는 지역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였죠. 선배와 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녀가 괜찮은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자꾸만 신경 쓰였죠. 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역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모두 기억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봉사활동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필요한 자재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인력도 충분했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말이었어요.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길 바랐죠. 지역은 은호를 안심시켰어요.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봉사활동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호는 모두에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지역은 자재 운반을 맡았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벽을 세우고, 타일을 붙이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모두가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은호는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세심하게 체크했죠. 지역은 은호를 도왔어요.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힘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전체를 둘러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역도 뿌듯해했죠.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는 기뻐했죠. 남동생은 신기해했어요. 삼촌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구나.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행복한 표정,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역과 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은호는 말했어요. 선배 덕분이라고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잘한 거라고요. 은호는 웃었어요. 지역도 따라 웃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지역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후배가 아닌 특별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뭘까? 이 감정은 무엇일까? 아직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은호도 비슷했어요. 지역에게 느끼는 감정,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 그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역과 은호. 두 사람의 인연.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 하지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는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카페에서, 회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죠. 은호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물었어요. 밥은 먹었냐고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 못 먹었다고 했어요.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밥을 거르면 안 된다고 말했죠. 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밥 생각이 없다고요.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 했죠.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지역은 답했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고요. 두 사람은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곳이었어요. 지역은 국밥 2그릇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지역은 은호의 그릇에 밥을 말아줬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호가 말을 꺼냈어요. 선배 주말에 뭐해요? 지역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주말은 좀 바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역은 그 표정을 봤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페 운영은 어떠냐고요? 은호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은 매니저 월급에 대해 물었어요. 제대로 받고 있냐고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절반만 받고 있다고요.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죠. 은호는 설명했어요. 카페 투자금 때문이라고요. 사무실 사용료, 인테리어 공사 지원, 모두 지역이 해준 것들이었죠. 그래서 미안해서 절반만 받는다고요. 지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카페 투자는 동아리 후원 개념이라고요. 사무실 제공도 선배로서의 배려일 뿐이라고요. 은호가 주제넘게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라고요.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이 옳았어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받겠다고요. 지역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일을 계속했어요. 지역은 잠시 머물다 떠났습니다. 저녁 시간, 은호는 친구를 만났어요.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은 은호의 오랜 친구였죠. 두 사람은 술을 마셨어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은호는 복잡하다고 답했어요. 수정은 눈치챘죠. 지역 선배 때문이냐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은 웃었어요. 썸 타는 거 아니냐고요. 은호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수정은 말했죠. 술 마시면서 고백하라고요. 용기를 내라고요.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술에 취해 실수했던 기억. 그때의 창피함.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정은 끈질겼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요. 진심을 전하면 된다고요.
은호는 고민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역에게 보낼 메일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은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선배에게, 저는 선배가 좋습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메일을 보내기 직전, 은호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어봤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은호는 메일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제대로 전달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잘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은호에게 물었죠. 메일 보냈냐고요? 은호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역 선배는 비혼주의자라고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수정이 말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고백을 포기하라고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자신은 결혼을 목표로 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저 좋아하는 마음, 특별한 관계로 옆에 있고 싶을 뿐이라고요. 수정은 걱정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요. 은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보낸 메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는 기다렸어요. 지역의 답장을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죠.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불안했어요. 혹시 메일을 못 봤을까?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역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은호는 긴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지역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은호에게 말을 걸었죠. 하지만 메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못 본 걸까?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 지역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어요. 일을 하는 듯 했죠. 은호는 지역을 훔쳐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호에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는 걸까? 은호는 자신의 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보냈는데 읽은 표시도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지역은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이게 답인 걸까? 거절의 의미인 걸까?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은호는 혼자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을 준비를 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역이었습니다. 은호는 놀랐어요. 지역은 진지한 표정이었죠.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메일 봤다고요. 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역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역이 무슨 말을 할까? 긴장됐어요. 지역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호를 후배로 아낀다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요.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의 말이 계속됐어요. 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요. 은호는 물었습니다. 왜요? 어디가 안 맞는데요? 지역은 답하기 어려워했어요. 그저 느낌이라고 했죠. 은호는 억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설적인 말을 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애둘러 표현한다고 했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혁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지혁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호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최소한 답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요. 좋은 후배로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까요? 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길 기다릴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역의 거절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안 맞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역이 카페에 나타났어요.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했죠. 지역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듯했죠.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은호는 커피를 내려줬어요. 지역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은호는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하지만 먼저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죠.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배 괜찮으세요?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나 걱정됐나 봐요?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걱정됐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나도 선배 잃기 싫어요. 지역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은호는 용기를 냈어요. 지역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자신이 선배와 어울리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이해가 되면 예전처럼 좋은 후배로 돌아가겠다고요. 지역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설적인 말을 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애둘러 표현한다고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기준하고 안 맞는 사람을 안 어울린다고 생각한다고요. 은호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기준이 안 맞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지역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은호를 사람으로 아낀다고요. 후배로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이성적인 관계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무엇이 다른 거냐고요? 지역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아꼈나 보다고요. 무슨 권리 있는 것처럼 나를 압박하는 걸 보면 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의 말은 계속됐어요. 다시 이런 불편함 주지 말라고요. 계속 불편한 티 못 감출 거면 카페 아지트 매니저도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요. 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다고 답했어요.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역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압박, 불편함, 그만두라는 말, 모두 칼날 같았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죠.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은호는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역에게 기대지 않기로요. 스스로 일어서야 했어요. 은호는 장기 여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원래는 취업 준비 전에 여행을 가려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다시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은호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도 작성했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한편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은호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죠. 너무 심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을 그어야 했으니까요. 지역의 친구 성재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눈치챘죠. 은호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요. 성재는 지역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했냐고요? 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요. 지역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은호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죠. 지역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카페로 향했어요. 은호를 찾았습니다. 은호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은호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재는 은호를 위로했습니다. 지역이 잘못했다고 말했죠.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거라고요. 성재는 안타까웠습니다. 은호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성재는 말했어요. 은호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요. 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죠. 성재는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떠난 후 은호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호는 문을 열었어요. 지역이었습니다. 은호는 놀랐어요. 지역은 어색한 표정이었죠.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먼저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안하다고요.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요. 은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선배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죠. 지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역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 모두 선명했어요. 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제쯤 잊을 수 있을까?
언제쯤 아프지 않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지역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처받은 표정,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모두 가슴에 박혔어요. 지역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그어버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프고 힘든 밤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올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은호는 결심했어요. 강해지기로요. 지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요. 지역은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거라고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관계의 끝, 혹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은호는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카페 일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지역과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은호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죠. 하지만 카페 문을 열어야 했어요. 혼자 버티며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열이 올랐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은호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은호는 놀랐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지역은 은호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아프냐고 물었죠. 은호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했어요. 지역은 다가왔어요. 은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죠. 열이 많이 났어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문 닫으라고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들이 있다고요. 지역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호를 집에 보내려 했죠. 은호는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은호는 지역의 말을 따랐습니다. 카페를 지역에게 맡기고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한 은호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죠.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에 은호가 깼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손에 죽과 약을 들고 있었죠.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지역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죽을 데우기 시작했죠.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데운 죽을 그릇에 담았어요. 은호에게 건넸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은호는 죽을 받았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역은 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지켜봤죠. 은호는 천천히 죽을 먹었어요. 지역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법 멋진 척 조언이네요. 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역은 설명했어요. 아픈데도 버티려 한 거 말이에요. 하지만 몸을 챙기는 게 먼저라고요. 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도 별 수 없구나. 지역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은호는 답했습니다. 걱정하는 거 티 난다고요. 지역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래, 걱정됐어요. 은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겼죠. 지역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남자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좋아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변할 수 있다고요.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지역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은호를 위한 충고일까? 은호는 물었습니다. 선배는 어떤데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역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죠. 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역의 말이 슬프게 들렸거든요.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약 먹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호가 불렀어요. 선배. 지역이 돌아봤습니다. 은호는 말했죠. 고맙다고요. 지역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은호는 혼자 남았어요. 지역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은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은호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역 덕분이었죠. 카페로 출근했어요. 어제 지역이 정리해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깨끗했어요. 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역의 배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며칠 후, 은호는 지역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였어요. 지역은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은호는 지켜봤습니다. 지역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지역은 어렸을 때 정의로운 아이였다고요. 친구 성재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지역이 나섰다고 했죠. 용기 있게 성재를 보호했다고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고요. 은호는 그 이야기가 좋았어요. 지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역이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은호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역이 다가왔어요. 몸은 괜찮냐고 물었죠. 은호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선배 덕분이라고요. 지역은 다행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인가 봐요. 선배와 후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은호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역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호는 친구 수정을 만났어요. 수정은 은호의 표정을 봤습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고 했죠. 은호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이제 정리된 것 같다고요. 수정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호가 정말 괜찮은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은호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단지 나와 맞지 않을 뿐이라고요. 수정은 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라고 했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 은호는 울었습니다. 아직 아팠거든요. 지역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그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은호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그만 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한편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호를 만난 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담담하게 웃던 모습.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지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신의 선택을 다시 돌아봤어요.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은호를 위해서라고요. 지역은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감정들, 복잡한 마음들, 모두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를 거예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지역의 조언, 은호의 눈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복잡한 마음들, 모두가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호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카페 일에 집중했죠. 지역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들렀지만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은호는 그게 편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날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아리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새 메시지가 떴죠. 은호는 무심코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의 결혼 소식이었거든요. 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지역이 결혼한다고요.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지역이? 비혼주의자였던 지역이? 믿을 수 없었어요. 은호는 채팅방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이라고 했어요. 상대는 정보아라는 여자였죠. 은호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밖으로 나갔죠.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역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청첩장을 들고 있었어요. 은호는 지역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지역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첩장을 건넸죠. 은호는 청첩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직접 주고 싶었다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지역을 찾았죠. 지역아. 지역이 돌아봤습니다. 여자에게 미소 지었어요. 여자는 지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봤죠.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역이 소개했습니다. 후배라고요. 카페 매니저라고요. 여자는 은호에게 인사했어요. 나는 정보아예요. 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역의 결혼 상대라는 걸요. 은호는 인사를 받았어요. 최대한 담담하게요. 정보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가 예쁘다고 했죠. 지역이 투자한 곳이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보아는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은호는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정보아와 자신은 너무 달랐어요. 환경이 달랐습니다. 조건이 달랐죠. 은호는 깨달았어요. 지역이 말했던 안 어울린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조건 때문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역과 정보아가 떠난 후 은호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했어요. 화가 났죠. 지역이 거짓말쟁이 같았습니다. 비혼주의자라며 결혼하지 않겠다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조건 좋은 여자가 나타나니 태도가 바뀐 거였죠. 은호는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지역을 믿었던 자신이요. 저녁이 됐습니다.
은호는 수정을 만났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죠. 수정은 은호를 말렸어요. 하지만 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은호는 울었어요. 지역을 원망했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요? 왜 자신에게 상처를 줬냐고요? 수정은 은호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은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정이 바래다 줬죠. 은호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끔찍한 숙취로 깼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어요.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기로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요. 오후에 지역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는 받지 않았어요. 지역은 몇 번 더 전화했죠. 은호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역이 카페로 찾아왔어요. 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지역을 보고 표정이 굳었죠. 지역이 말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왔다고요. 은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할 말 없다고요. 지역은 당황했어요. 은호의 태도가 달랐거든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지역은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배가 말했던 거, 나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 그게 조건 때문이었죠? 지역은 얼어붙었어요. 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환경이 별로라서, 그래서 안 어울린다고 한 거죠? 지역이 변명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은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보아 씨는 조건이 좋으니까, 하늘 건설 딸이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선배를 존경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선배는 돈과 조건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었죠. 지역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은호의 말이 아팠습니다. 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인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인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지역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은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쥐었어요. 자신이 한 선택, 그게 옳았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은호는 카페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셨죠. 한 잔, 두 잔, 계속 마셨어요.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자정이 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지역이었습니다. 은호는 술에 취해 있었죠. 지역은 은호를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호가 중얼거렸어요. 왜 왔냐고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 옆에 앉았죠. 은호는 지역을 흘겨봤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은호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죠. 지역이 은호를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은호는 잠들어 있었죠. 지역은 은호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은호에게 상처를 준 건 모두 자신이었죠. 지역은 은호를 소파에 눕혔어요.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지역의 결혼 소식, 은호의 분노와 눈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깊어진 골.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역은 정말 결혼할까요? 은호는 지역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집안은 분주했어요. 준비할 게 많았죠. 하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아버지는 지역을 불렀어요. 서재로 들어오라고 했죠. 지역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결혼 반지는 받았냐고요. 1억 원짜리라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은 집안이라고 했죠. 하늘 건설 딸이라고요.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죠. 파혼이었어요. 정보아가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지역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지역을 불렀어요. 다그쳤습니다. 신부가 예전 남자한테 갔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지역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역은 설명했어요. 서로 필요했던 거라고요. 이 결혼이요. 신부는 예전 남자를 잊기 위해 자신은 하늘 건설 딸이라는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 했다고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었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결혼이냐고요. 지역은 맞섰어요. 요즘은 그렇다고요.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고요. 지역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가장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우리 세대는 결혼을 꼭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어이없어 했어요. 그럼 왜 결혼하려 했냐고요. 지역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당연한 가장의 역할과 생계.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벅찬 환경에서 자란 저한테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역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걸 알았죠. 가난했던 과거를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못났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삶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자식들한테 인정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내가 얘기한 그 비혼주의, 그걸 끝까지 고수했어야지. 돈에 팔려가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비겁했던 거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요. 어머니가 말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죠. 방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동생이 들어왔어요. 형을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요. 지역은 괜찮다고 했어요. 동생은 울었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지역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른 동생도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실망했다고 말했죠. 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지역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지역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왔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역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죠. 어디 가서 지내냐고 물었어요. 지역은 친구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지역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을 나선 지역.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는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지역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역은 고맙다고 했어요. 성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재가 문을 열어줬어요. 지역을 안으로 들였죠. 지역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진맥진한 표정이었어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정말 조건 때문에 결혼하려 했냐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답지 않다고 했죠. 지역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답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부담이었다고요. 성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역이 불행해질까봐 걱정했다고요. 지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불행하다고요. 밤이 깊어갔어요. 지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들, 모두 후회스러웠습니다. 특히 은호가 떠올랐어요. 그녀에게 한 말들, 상처를 준 행동들, 모두 미안했죠.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은 일찍 일어났어요. 성재는 아직 자고 있었죠. 지역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론가 향했어요. 은호의 카페였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죠. 지역은 카페 앞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호가 보였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죠. 지역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호가 돌아봤어요. 지역을 보고 표정이 굳었죠.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은호가 냉정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지역은 말했어요. 결혼 취소됐다고요. 은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요? 지역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그거 말하러 왔어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은호는 비웃었습니다. 뭘 사과해요? 조건 좋은 여자 만나려다 실패한 거요? 지역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호에게 상처 준 것 때문이라고요. 은호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는 눈이었죠. 지역은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갔어요. 은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더 이상 지역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6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의 파혼, 아버지와의 충돌, 그리고 집을 나온 지역.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은호와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해 보였죠. 지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은호는 정말 지역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한 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지역은 잠적했어요.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성재는 걱정했습니다. 매일 지역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죠. 은호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걱정이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성재,
수정과 함께 모였어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워 보였죠. 하지만 셋 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지역 때문이었습니다. 성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역이 걱정된다고 했죠. 한 달 넘게 연락이 없다고요. 수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호는 집에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30대 남성의 투신 자살 사건.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지역이?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은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안 됐어요.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도 그 뉴스를 봤다고 했죠. 하지만 지역이 아니라고요.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 미워하기로 했잖아.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었죠. 갤러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은호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미팅 당일,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클라이언트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였죠. 은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의 콘셉트를 설명했어요. 공간 활용 방안도 제시했죠. 클라이언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은호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했죠.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기뻤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클라이언트가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도 맡기고 싶다고요. 은호는 놀랐어요. 영광이라고 답했죠. 클라이언트는 미소 지었습니다. 베르의 여신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었죠. 신중하고 마음이 큰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미팅을 마치고 나온 은호. 기분이 좋았어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같았죠. 은호는 카페로 돌아왔어요. 밤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프로젝트 설계도를 그렸어요. 디테일을 하나하나 챙겼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은호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집중했죠.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한편 어딘가에서 지역은 홀로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낡은 원룸이었죠.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걸 다시 생각했어요. 지역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사업 계획서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지역도 은호처럼 열정적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역은 작업을 마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은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갤러리 프로젝트에 몰두했죠. 현장 답사도 다녀왔어요. 자재 업체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은호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죠.
지역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은호는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였죠.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어요. 은호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죠. 불을 끄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왔죠? 지역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모습을 감췄던 지역. 그가 돌아온 거예요.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을 보고 있었죠. 지역도 은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역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은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지역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지역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한 일들 다 미안해. 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역이 계속 말했어요. 나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지역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제대로 된 삶을요. 은호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다가왔어요. 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죠. 은호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안 돼요. 지역은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지역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표정이었죠. 지역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여줄게. 내가 변했다는 걸. 그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지역의 등장, 그의 사과,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7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간의 공백, 은호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지역의 귀환,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지역은 정말 변했을까요? 은호는 지역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지역이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재의 집에 머물고 있었죠. 성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 안 하냐고요.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걱정스러웠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요. 지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어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말라고요. 한편 지역의 집,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지역이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한 꿈, 아들을 잃는 꿈. 깨고 나면 식은땀이 났죠. 아버지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강한 척했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저기 혁이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가?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손을 내저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지혁이가 그렇게 약한 애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나 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머니는 눈물을 참았어요. 할머니 앞에서 울 수 없었죠.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지혁이가 돈을 놓고 갔다고요.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무슨 돈이냐고요?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받은 돈. 거기에 자신의 돈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남겨두고 갔다고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이제 말하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면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 아버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혁이가 해외로 갔든 지방에 숨어 있든 돈이라도 있으니 안심하고 기다렸던 당신하고 달리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펴졌다 했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그날 저녁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혁아. 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할까봐 전화했어요? 지혁은 그렇다고 답했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지혁이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알았다고 했어요. 아픈 데 없어? 밥은 잘 먹고 있고? 지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픈 데 없다고요. 밥도 잘 먹는다고요. 어머니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올 건지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한테. 지혁은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센스 짱이네. 때가 되면 그거 올 거지? 지혁은 웃음이 나왔어요. 네 갈게요. 꼭 갈게요. 어머니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혁은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지혁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사업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투자 유치 계획도 세웠죠. 밤새 일했어요. 한편 지혁의 집.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안아줬죠.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혁을 믿기로요. 동생들도 전화 통화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괜찮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죠. 언제 돌아올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궁금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지혁은 사업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투자자를 만나야 했죠. 지혁은 성재에게 부탁했습니다. 투자 검토를 부탁했어요. 성재는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꼼꼼히 읽었죠.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었어요. 종합 전시장 운영 계획이었죠. 성재는 감탄했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이었어요. 시장성도 있어 보였죠. 성재가 말했습니다. 괜찮은데? 지혁은 미소 지었어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투자자는 찾았냐고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라고요. 성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내가 할게. 지혁은 놀랐어요. 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라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괜찮아서야. 지혁은 감사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재는 웃었죠. 대신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지혁은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혁은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죠. 계약을 진행했어요.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정했어요. 모든 게 하나씩 준비됐습니다. 지혁은 바빴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은호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설계를 마쳤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했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호는 뿌듯했어요. 자신감이 더 생겼죠. 아파트 인테리어도 준비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체크했죠. 은호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카페에서 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은호는 반가워했죠.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은호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재에게 건넸죠. 성재가 말했습니다. 지혁이 사업 시작한다고요. 은호는 놀랐어요. 성재가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사업이라고요. 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요.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요. 은호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재는 커피를 마시고 떠났어요. 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역 생각이 났어요. 사업을 시작한다니 정말 새 출발을 하는 건가 봐요. 은호는 복잡했습니다. 응원해야 할까? 아니면 무관심해야 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8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의 어머니와의 통화, 가족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시작, 은호의 성장, 모든 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따로였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까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은호의 동생 지완.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가 생겼죠. 지완의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지완은 보디가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했어요. 나이도 많지 않았거든요. 20대 후반쯤 보였죠. 지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디가드의 표정이 굳었어요. 불쾌한 듯 보였죠. 지완은 당황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보디가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좀. 지완은 어쩔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를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요. 인공지능이 답했습니다. 오빠나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게 좋다고요. 지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라. 괜찮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지완은 보디가드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오빠. 보디가드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지완은 안도했죠. 지완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인공지능의 말을 믿는 아들. 신기했죠. 지완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정보와 상식의 집약체라고요. 어머니는 수긍했어요. 그렇긴 하다고요. 지완과 보디가드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취미도 물어봤죠.
보디가드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개인전을 준비 중이라고요. 지화는 관심이 생겼어요.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죠. 보디가드는 내년쯤이라고 답했습니다. 지화는 꼭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환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친구들 안 만나요? 보디가드가 답했어요. 요즘은 바빠서요. 지환은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요. 보디가드는 웃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고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지환은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했죠. 한편 은호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습니다. 베르의 여신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미팅은 순조로웠습니다. 은호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죠. 은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일했죠.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은호는 행복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베르의 여신은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디테일까지 신경 쓰셨어요. 은호와 자주 소통했죠. 은호는 그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은호는 지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지환의 집에 초대받았거든요.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는 은호를 반겼습니다. 잘 지냈냐고 물었죠. 은호는 잘 지냈다고 답했어요. 어머니는 은호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호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죠. 은호가 이렇게 성장한 게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지환도 함께였죠. 지환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밝아 보여요. 은호는 웃었어요. 그렇냐고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요. 은호는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로 밝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로 향했죠. 마지막 정리를 해야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죠. 한참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역도 카페를 봤죠. 불이 켜진 걸 확인했어요.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역이 멈춰섰어요. 카페 안을 들여다봤죠. 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모른 척 할까? 아니면 인사할까? 고민하는 사이 지역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지역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역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냐고 물었죠. 은호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몸 챙기면서 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역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과일을 꺼냈어요. 가방에서요.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제사 지낸 거예요. 은호는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했죠. 하지만 바나나를 받습니다. 은호가 말했어요. 저 바나나 싫어하는데요. 지역은 당황했습니다. 몰랐다고 했어요. 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일 먹으면 된다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역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 날이었죠? 은호는 놀랐어요. 지역이 기억하고 있었다니. 네, 맞아요. 지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잘 먹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뒷모습을 봤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지역은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까지 기억하고요. 은호는 과일을 내려다봤어요. 바나나만 빼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역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숨을 쉬었죠. 은호와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지역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죠.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업 준비, 투자 미팅, 모든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은호로 가득했습니다. 은호는 카페에서 과일을 먹었어요. 사과 한 조각, 귤 하나. 달콤했죠. 제사 음식이라 더 맛있었어요.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예전과 달라 보인다고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한번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은호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9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지완의 새로운 일상, 은호의 성장, 그리고 지역과 은호의 미묘한 재회,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새로운 공사 현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력이 필요했죠. 공고를 냈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호는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지역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역이 왜 여기에? 지역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꾼들과 같은 차림이었죠. 은호가 다가갔습니다. 선배 왜 여기 있어요? 지역이 답했어요. 일하러 왔죠. 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역은 설명했습니다. 잡부로 왔다고요. 은호는 황당했어요. 사업 시작한다며요? 지역이 말했습니다. 사업도 하고 현장 일도 배우고요. 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일손은 필요했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은 열심히 일했어요.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땀을 흘렸죠. 은호는 지역을 지켜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일꾼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지역은 컵라면을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죠. 은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식대를 아끼는 거였어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은호도 도시락을 먹었어요. 지역과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지역은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맛있어 보였죠. 일이 끝났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지역도 함께였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봤어요. 불편했죠. 버스가 왔습니다. 은호가 먼저 탔어요. 지역은 뒤따라 탔습니다. 은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지역은 서 있었죠. 은호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타기 싫죠? 지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현장에 온 거냐고요. 지역이 답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해서요. 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역은 계속 현장에 나왔어요. 매일 성실하게 일했죠. 은호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지역의 의도를 모르겠었거든요. 어느 날, 은호는 성재를 만났어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역이 왜 자꾸 나타나냐고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겠어?
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성재는 웃었습니다. 분명하다고요. 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성재가 조언했습니다. 지금 은호 후배한테 필요한 건 비즈니스 마인드라고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라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 같았어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은호는 지역에게 말했습니다. 일은 일로 하자고요. 사적인 감정은 빼고요. 지역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역은 은호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현장에 나온 거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지역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힘든 작업도 척척 해냈어요. 은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모두 퇴근 준비를 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였죠. 사람들이 우산을 꺼냈어요. 지역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은호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게 다가갔죠. 우산을 내밀었어요.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지역은 놀랐어요. 은호가 먼저 배려한 거였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같이 썼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죠.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앉았죠. 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컵라면만 먹지 마요. 제대로 된 밥 먹어야죠. 지역은 웃었어요. 걱정해 주는 거냐고요. 은호는 부인했습니다. 일꾼 컨디션 관리일 뿐이라고요. 지역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각자의 길로 갔죠. 은호는 카페로, 지역은 사무실로요. 은호는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늘 자신의 행동이요. 왜 우산을 내밀었을까? 왜 밥 걱정을 했을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동료로서 한 거라고요. 자신을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아직 지역이 신경 쓰인다는 걸요. 한편 지역은 사무실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호가 보여준 배려, 그게 너무 기뻤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지역은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요. 은호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지역과 은호는 현장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대화도 늘었죠. 업무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어느 날, 은호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려 했어요.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지역이 다가왔죠. 도와줬어요. 함께 옮겼습니다. 은호는 고맙다고 했어요. 지역은 당연하다고 답했죠. 두 사람은 점점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요. 동료로서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복잡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감정,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은호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지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요.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지역은 기다렸어요. 은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요. 10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역의 현장 합류, 은호의 불편함과 배려, 그리고 조금씩 좁혀지는 거리.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동료로서요.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료로만 남게 될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은호는 더욱 바빠졌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갤러리 작업, 아파트 인테리어, 그리고 현장 공사까지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늦은 밤, 은호는 카페에서 견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하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했거든요. 은호는 커피를 마셨어요. 정신을 차리려 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작업했죠. 다음 날 아침, 은호는 밤을 새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도 창백했죠. 하지만 견적서는 완성했습니다. 은호는 만족스러웠어요. 클라이언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려 했죠. 소파에 누웠어요. 곧 잠들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지혁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은호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혁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은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죠.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견적서였죠. 지혁은 은호가 밤새 일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청심환이라도 먹여야 하나. 지혁은 혼잣말을 했죠. 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지혁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지혁이 답했어요. 방금이라고요. 은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지혁이 물었습니다. 밤샜어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견적서 때문에요. 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 상할 거라고 했죠. 은호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지혁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영양제였습니다. 그리고 청심환도요. 은호에게 건넸죠. 이거 먹어요. 은호는 놀랐습니다. 왜 갖고 다니냐고요? 지혁이 설명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은호한테 주려고 가져왔다고요. 은호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만 했죠. 청심환을 마셔볼게요. 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은호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지혁이 떠난 후 은호는 청심환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정신은 맑아졌죠. 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환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보디가드 오빠가 운전하고 있었죠. 지환이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친구 만나요? 보디가드가 답했어요. 아니요. 지환은 의아했습니다. 왜요? 보디가드가 설명했죠. 개인전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요.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다고요. 지환은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디가드가 웃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고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각자 우선순위가 다른 거라고요. 지환은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환은 내렸어요. 보디가드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개인전 꼭 성공하세요. 보디가드는 고마워했어요. 지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생각했어요. 자신도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고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바빴어요. 현장도 가고, 미팅도 하고, 견적도 내고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걱정했어요. 현장에서 은호를 볼 때마다 안색을 살폈죠. 점점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호가 현장에서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웠던 거죠. 지역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웠을 뿐이라고요. 지역은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했죠. 은호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요. 지역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지금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은호는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은호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조금 쉬겠다고요. 지역은 안도했어요. 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은호는 사양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역은 고집했습니다. 결국 은호는 받아들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역이 운전하고 은호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은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선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역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은호가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지역은 웃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거냐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역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줬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호가 내렸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죠. 지역은 잘 쉬라고 했습니다. 내일 현장 나오지 말라고요. 은호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어요. 지역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은호는 집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역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모습은 없었죠. 은호는 복잡했어요. 지역을 다시 믿어도 될까? 마음을 열어도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죠. 피곤이 몰려왔어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일어났어요. 몸 상태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휴식이 필요했던 거였죠. 은호는 지역에게 감사했어요. 강제로라도 쉬게 해줘서요. 현장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카페에서 서류 작업을 했어요. 조금 여유로운 하루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지역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쉬었냐고요. 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덕분에 잘 쉬었어요. 지역은 다행이라고 답했죠.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역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11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과로하는 은호를 걱정하는 지역. 청심환과 영양제를 챙겨주는 모습. 그리고 강제로라도 쉬게 하는 배려. 지역은 점점 더 은호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은호도 그걸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은호는 지역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